159명이 죽었습니다. 이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이 주기를 어떻게 견뎌내야 합니까?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고 이주영 씨의 아버지 이 울부짖으며 던진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다. 법원 앞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구청장이 법원을 빠져나가려는 찰나 이를 저지하려는 유가족들과 경호 인력이 뒤섞이며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박희영 구청장이 떠난 자리는 슬픔과 고통만이 남았다. 남겨진 유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흐느꼈다. 울음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절규는 가슴을 찢었다. 도대체 용산구청이 하는 일이 뭐냐? 라는 분노 섞인 외침. 내 새끼 왜 죽은 거야? 라는 비통한 질문. 엄마가 미안해. 라는 자책.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라는 절망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상처를 끌어안고 있었다. 9월 30일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 시점은 참사 2주기를 한 달 앞둔 때였다. 박희영 구청장을 포함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구청이 관할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전에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고 참사 직전과 발생 후에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 의식 1부 재판장 배성중는 이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산구청에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부여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비록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조치가 미흡했을지라도 이태원 참사와 그 조치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같은 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달랐다. 이임재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3년, 송병주 전 112치 안종합 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전 112치 안종합 상황실 상황 3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모두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들의 유죄 판결은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용산구청 관계자들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1심 선고 직후 박희영 구청장의 지지자들은 법정 문 앞에서 이제 끝났다. 됐다, 됐어. 라며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했다. 반면 유가족들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항소를 촉구하며 법정 안팎에서 이들의 죄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와 달리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이 질문은 지난해 5월 15일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첫 공판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당직을 섰던 용산구청 주무관 조 모 씨에게 재판장이 던진 질문이다. 비록 1심 재판은 마무리되었지만 이 질문은 여전히 중요하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등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을 되짚어보며 우리는 이 질문이 갖는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한다. 대통령실 이전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은 야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 제기된 증언이다. 이 주장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의 1심 공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참사의 원인이 되었다는 증언이었다. 이 내용은 지난해 1월 4일 윤익은 당시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이태원 참사는 무관하다고 증언했던 것과 상반된다. 윤 전 청장은 당시 이번 참사의 대통령실 이전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발언하며 이를 부인했었다. 이 증언이 나오면서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었고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와 원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추가되었다.
참사 사흘 전인 2022년 10월 26일 용산경찰서 정보관 김모 씨는 2017년에 작성된 보고서를 참고해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2022년 할로윈데이에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해밀턴 호텔 골목에 인파가 집중되어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 씨는 해당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가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이라 현장에 나가봐야 한다고 김 전 과장에게 건의했다. 정보관이 현장에 있으면 무전으로 즉각적인 위험성을 전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김 전 과장은 김 씨에게 이 보고서 누가 쓰라고 했나? 주말이니까 집회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정보관이 축제에 나가서 할 게 뭐 있나? 이건 주체도 없고 그냥 크리스마스와 같은 거다. 크리스마스 때 누가 정보관이 나가냐? 라고 답했다고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김 씨가 작성한 보고서는 평소와 다르게 경비나 교통 등 다른 부서에 전파되지 않았다. 이 진술은 참사 전 예측된 위험과 경고가 무시된 상황을 잘 보여주며 당시 대응의 미흡함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로 주목된다. 정보관 김 씨는 2022년 5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용산경찰서 업무 과중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이전 이후 용산경찰서는 지역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정보 활동보다는 집회 관리에 집중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 인력 137명 중 정보관은 한 명도 없었다. 김 씨는 당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집회를 관리하느라 이태원 현장에 가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용산서 정보과장님의 생각은 용산 정보는 예전과 다르다. 지역 정보 활동은 필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역 정보 활동을 하러 나가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라고 말했다. 2023년 5월 22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 1심 공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정보과장 등 경찰 정보라인도 재판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언급했다. 박성민 측 변호인은 대통령실 이전이 없었다면 용산경찰서는 여유 인력이 있어 예년처럼 충분한 경찰 인력을 이태원에 배치할 수 있었고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했다. 김진호 측 변호인도 용산서 정보관들이 매주 집회에 동원된 점,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김 씨를 집회 현장에만 배치했다. 고 말했다. 용산경찰서는 2022년 10월 할로윈 축제 안전 문제와 관련해 총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작성했다. 10월 7일 보고서에서는 작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2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고 10월 26일 보고서에서는 방역수칙 해제 후 첫 할로윈 축제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보관들은 반복적으로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측했지만 용산경찰서 지휘부와 서울경찰청은 인파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천윤석 변호사 민변 이태원 참사 TF는 경찰 내부적으로 특히 용산경찰서 일선 정보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보고가 차단되면서 사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 이번 공판에서 그 원인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대통령 경호를 위한 집회 시위 경력 투입이 지목됐다. 고 밝혔다.